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0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3%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금요일 월요일은 항상 투심이 약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드린 부분대로 시장에 실제적으로 보합과 같은 흐름이었지만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은 시장이었어요. 즉 위에서 잡아놓고 자기네들 물량을 던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시장이고요. 오늘은 그런 시장,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정말 시장 자체가 이 중고차 시장과 매한가지로 오늘 개관들의 물량이 무지하게 나왔다. 코스피도 꽤 많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한 번에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인 거고요. 이틀께 그죠? 이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오늘. 최근 들어 이런 흐름 정도의 물량이 나와본 적이 거진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 없다. 어떻게 보면 6월 10일날 들어왔던 요 많은 물량이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은 나간 거예요. 근데 연말도 아니고, 월말도 아니고, 대부분 사모펀드, 투신이든 그런 애들은 해마다 이 실적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월 말이 되면은 수급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날 그 해에 그 달이라고 하죠. 달마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날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사모펀드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아침부터 사모펀드 물량이 크게 나오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금융투자, 투신, 실제적으로 지수를 그나마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물량을 좀 많이 턴 하루였다. 그죠? 많이 털었지만 덩달아 외국인도 팔았고요. 근데 물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꽤 많은 물량이 팔렸고 개인들이 꽤 많은 물량을 산 흐름이었지만 시장은 어땠다? 시장은 버티더라. 그것도 이 위보다 더 올라와서 버티더라. 재밌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위보다 올라와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즉 저 정도 물량이었으면 주가가 1%, 최근에 이게 들어온 흐름이라 그런 걸로 본다면 주가가 최소 2% 이상을 빠져야 되는 흐름인 건데, 위에서 잡아놓고 두드러 팬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나가기 위한 썩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들어왔던 강한 물량이 어디서? 여기서 들어왔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위에서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어서 털어내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가부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 그냥 위로 올라갈 거냐, 그런 흐름으로만 보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대형 수급이라기보다는 시총이 높은 애를 쳐올리고, 시총이 높은 애 몇 종목만 쳐올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주저앉혔거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힘이 전혀 없었죠. 예전에는 시총 높은 게 대부분 제약바이오였는데, 한창 그 바이오빔 볼 때. 근데 지금은 시총 높은 서열에 2차전지나 그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는 많이 밑으로 떨어져서 평균적인 가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높은 것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후드러 패는 그런 시장의 흐름. 결국엔 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좌는 내려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시장인 거고, 오랜만에 미친듯이 쳐팔던 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졌으니까, 그죠? 7월달부터 거의 쉬지 않고 팔았잖아요. 쉬지 않고 팔았던 애들의 물량이 강하게 쏟아졌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좀 기어 들어오면서 물량을 사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도 분명히 있다.
얘네들이 산다고 해서 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갈 확률은 거진 없지만 뭐 기대도 안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좀 들어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물량,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털어내면서 얘네들이 받아주든 아니면 양매수로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1100포인트를 넘어가든 뭐 그런 흐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됐든 코스닥은 1050포인트,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3245포인트만 그 밑으로 밀려나는지 안 나는지만 확인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고, 그 자리가 이 양봉의 시가 부근이니까 이 자리에 지지받고 내일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흐름 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뭐 특별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 시총이 높았던 저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나와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따상을 했어야 되는데 따상을 못한 것만큼 채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따상을 78,000원에서 한 번 더 해서 거의 9만원 정도였잖아요. 따상을 가면 그 정도 금액이었을 텐데 그 자리를 메꿨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분봉상에서 흔들어대는 거 보고, 야, 얘네들 물량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첫날에 들어온 물량 털어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내려앉았고, 실제적으로 이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죠. 75,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000원을 이탈 안 한다면 한 번 더 고점 10만원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이탈한다면 뭐다? 한 차례는 주저앉는 7만원 밑으로 주저앉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할 것 같고요. 오늘 제넥신이 뉴스가 나왔죠. 뭐 올해 안에 백신 국산화 상용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락장이었고, 참 이게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이 대부분 주식은 뭐 기본적인 재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술적인 차트 거기에 플러스 재료라고 하죠. 뭐 찌라시라고 하죠. 뉴스, 뭐가 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뭐 앞으로 개발 이슈가 있다, 우선 기대감이라는 게 이 재료로 움직이는 건데, 이런 재료에 따라서 뭐가 나와? 거래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올 게 있다고 하더라도 차트의 위치는 항상 중요하다. 그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뭐다? 터지는 거래량의 양이 달라요. 똑같은 재료라도. 그렇다면 제넥신의 경우라면 오늘 같은 뉴스가 어디서 요 자리를 제껴두고, 혹여나 예를 들어서요, 요 자리를 제껴두고 혹여나 요런 자리에서 한번 터졌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날아가는 차트예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주가를 일부러 다 쳐 눌러놓고 저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밑에 있는 1차적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횡보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재료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약 먹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뉴스 같은, 말도 안 되는 뉴스지만 그런 뉴스 같은 정말 재료가 좋은 뉴스가 아닌 이상은 이 위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바닥에서 기어 놀던 애를 더 빠지지 않게 잡아놓을 수만 있는, 아무리 좋은 뉴스도 요런 자리에서는 잡아놓을 수만 있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역할만. 그러다가 그 역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수 있게끔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만이 뭐한다? 주가를 다시 한번 이 윗대가리 위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횡보하다가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 한 단계 더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대한 밀 수 있는 데까지. 그래야만이 뭐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제넥신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기준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기존의 흐름을 좀 보면요, 1차적으로 주가를 한 차례 올렸다가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었고, 대충 그릴게요.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유지를 하냐 못하냐의 관점이고, 그럼 지금의 자리도 요렇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뭐 이런 중간값 큰 폭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이 흐름에서 위아래 매수 매도가 겹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 자리 하나가 대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93,000원에서 여기 97,000원 사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8만원이에요 8만원에서 좀 더 밀린다면 75,000원까지, 요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가 여기서 버티다가 버텼으니까 위로 한번 올리는데 이 윗자리를 못 넘기니까 결국은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 버티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97,000원, 98,000원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죠. 그럼 이 자리를 못 넘기면 횡보하다가 결국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좋은 뉴스를 이용해서 뭐가 나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그 다음에 대한 또 수급과 이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제넥시는 1차적으로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어느 정도 만든 자리거든요. 만들고 나서 슈팅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강하지 못했고, 그런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보다 적기 때문에 요 자리 위로 못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죠? 이 자리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고, 그 외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는 위로 쳐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뭐다? 그 위에서 박스 쳤던 요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 요 횡보하는 자리를 뚫기에는 뭐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최소 이 자리를 뚫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낼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 요렇게 횡보하든 아니면 위로 올려서 횡보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흐름은 여기 혹은 여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밑에서 횡보한다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만 우선적으로 찍어야 다시 그 다음에 여기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로 못 올라가면 뭐다? 한 번 더 누른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올해 말까지 상용화를 한다면 아직 기간은 좀 남았다라는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장기평선을 위에서 꺾어서 역배열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밑에까지 눌릴 때까지 횡보할 거냐,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서 찌라시를 터트리면서 밑으로 빠지는 자리를 치고 올릴 거냐의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시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바이오니아 뭐 치료제 관련이죠. 기존의 영상에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강하게 상승하고 기존의 고점을 넘긴 뒤에 위아래 흔드는 자리는 분명히 많이 나오는데 왜 제약바이오가 못 가니까, 그래도 이 종목은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소외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소외의 자리가 기존의 거래량의 흐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이상
평균 거래량의 최소 2배 이상의 수급은 아직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기존의 고점 위에서 현재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넘겼죠. 넘기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내일 당장 이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못해도 어디까지? 39,000원.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39,000원을 유지할 거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렇다면 위로 한 번 더 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중간가까지만 열어놓고 36,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열어놓고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깨고 다시 한번 바닥,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다?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고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가를 갱신하기에는 확률로 따진다면 60% 미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버티면 바로 한번 누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어놓고 고점은 한번 때릴 거고 그 다음에 갈 거냐 못 갈 거냐고. 아예 바닥까지 내려앉는다면 결국은 고점을 이 박스권 상단만 때리고 또 한번 눌렀다가 시간 걸리다가 내려앉을 거냐 올라갈 거냐의 기준으로 보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일단은 좀 지켜볼 만하다.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36,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정말 나는 단타 개념이야. 그러면 39,000원이 손절을 종가상 잡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HLB 제약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제2의 신풍제약이라고 해서 제가 삼선 말씀드렸던 게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LB 제약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었는데 그 기억이 엑세스바이오였나? 그 중에 얘만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뚫었어요. 오랜 시간을 버텼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박스를 치다가, 그죠? 오랜 시간 박스를 치다가 이 박스권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밑으로 밀지 않고. 그죠? 그럼 얘도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고, 오늘은 뭐 건강식품 뭐 삼선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슈로 올랐다라는데 뭐 특별하게 그냥 갖다 붙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을 오랫동안 버텼고 그 버팀의 흐름 중에 이 삼각수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수렴을 위로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박스죠, 2만원을 이탈하냐 안하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해서 다시 한번 내려간다 그러면 뭐다? 당분간은 또 못 간다, 또 박스권이다. 그게 아니라 이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고점을 한 번 더 신고가의 개념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신고가는 일단은 25,000원이 1차적인 자리인 거고, 넘기면 27,5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런 순으로 보면 되고요. 사실 얘가 올라오면서 HLB 파워랑 HLB는 그닥 못 움직였어요. 오늘 그냥 HLB 제약만 움직였거든요. 결국 걔가 상한가를 못 가면서 얘도 가다 말았는데, 이 HLB 파워도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HLB 생명과학은 못 가더라도 얘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강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너무 애매하게 움직이니까 적은 수급으로 차트를 돌리고만 있으니까 지금 현재 버티지 못하는 그림이었고, 전에 요 윗자리 2450원에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시장이 애매하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단계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하나의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어디? 이 음봉의 바닥자리까지. 그죠? 딱 요 자리까지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여기 하나 2450원, 그리고 나서 2550원 부분이 나와요. 그 윗자리가 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2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 않으면 다시 한번 2450원, 즉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가는 박스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밑에서 횡보하는 박스를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웬만하면 위로 올려다 놓는 흐름이 나타나야 앞으로의 흐름에 긍정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신규 관점도 2450원 위로 올라와서 차라리 매수를 하든, 아니면 한 차례 눌렸을 때 2200원을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사실 mRNA 백신의 대장인데, 기존 영상에서 여기 박스권을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을, 예전 영상이죠.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밀리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얘가 추세가 완전히 꺾이려면 38,500원을 이탈하고 내려앉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기존 영상에서 웬만하면 여기서 박스를 치면서 이 구름대를 만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구름대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52,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박스의 중간값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뭔다? 당분간은 이 박스에 갇힌다. 박스라기보다는 구름대에 갇힌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여기, 밑으로 내려갈 자리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단계 여기까지 지지할 확률이었는데, 그럼 그 다음 지지라인인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못 버티면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다시 올라올 때 구름대 하단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시장에서 소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28,000원대까지 혹은 27,0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갈 거고, 국가에서 이 백신 허브 어쩌고 저쩌고 mRNA 백신을 권장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할 거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이 자리 위로 버텨내는 그림을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라면 좀 안으로 들어가는지 버티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원엔시스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기존의 고점을 넘겼고 그 추세 위로 한번 올려다 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뽑아낼 수도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너무 이건 억지로 누르는 개념이 좀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대주주 물량이 그래도 시총이 낮은데, 대주주 물량이 65%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총도 낮아. 35%야. 그럼 엄청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올릴 때는 흔들어대면서 올리고, 누를 때는 심각하게 누르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물량을 그나마 받아주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요 자리 하나 2850원, 그리고 그 윗자리가 2950원의 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기존에 박스 했던 자리는 지금의 자리고, 그럼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거냐,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3,500원을 향해서 한 번은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 줄 거야, 아니면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들어왔던 수급이 그렇게 크게 나가는 적은 없어요. 이 뭐라 그럴까요? 변동폭은 또 엄청나게 큰데 수급은 강하게 나간 흐름이 없어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 호가창을 비워놓고 후구장창창 눌러대는 흐름. 그러면 지금의 자리 요 박스 유지해 줄 거냐, 아니면 밑에 있는 요 박스를 유지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흥국 FMB라는 종목이고 마켓컬리 관련이죠. 뭐 상장을 나스닥에 한다라고 했다가 국내로 다시 또 방향을 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인터파크든 뭐 기존의 쿠팡 관련주든 다음 차례직 수익을 상승을 해줬고요. 이 흥국 FMB 같은 경우는 아직 마켓컬리에 대한 이슈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기존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기존에 여기서 많이 터졌고, 그럼 많이 터졌던 자리에서 고점과 저점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 처음에 고점 만들어 놓고 1차적으로 여기 3,100원까지 밀지 않고 3,750원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4,300원 안에 갇혀 있다가 이 자리를 한번 뚫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뚫어놓은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4,3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길게 잡더라도 4,2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현재 자리는 또 여기에 대한 이 박스의 흐름을 지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얘는 조만간 한 번 더 여기 고점이든 뭐 중간값을 때리고 빠질 확률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기 고점은 한번 때릴 거다. 때려서 맞고 횡보할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설 거냐의 기준으로만 얘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질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 이해되시죠? 질질질 시간만 끌어요. 시장이 애매하니까 질질질 시장만 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웅제약이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눌렸죠. 6% 정도. 기존에 이 185,000원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이상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저항을 한번 확인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16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은 185,000원에서 16만원까지 이 열려서 이 박스의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중간값을 딱 그어 본다면 대략적으로 17만원이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고, 17만원은 한 17만 2천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가 나오네. 17만 2천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7만원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얘가 17만원을 깰 거냐, 아니면 18만 5천원을 넘어설 거냐, 얘 관점으로만 보셔야 돼요. 뭐 길게 보면은 좀 더 앞으로 회사도 나아질 거고, 뭐 이제 뭐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외국으로 뭐 좀 더 공략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만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는 확인한 자리인 거고요. 단기적인 저항대로 확인한 자리인 거고, 그 흐름에서 17만원을 기준으로 17만원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지킨다면 다시 한번 18만원에서 18만 5천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얘는 17만원을 이탈한다면 어찌됐든 16만원은 한번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는 차트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바로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 좋을 건데, 뭐 윗꼬리라도 달고, 근데 대신 여기서 바로 가서 윗꼬리를 달아버린다면 결국엔 주가가 한번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버티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는 게 앞으로의 흐름에도
괜찮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만간에 좋은 재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웨이가 오늘 좀 많이 눌렸어요. 제가 뭐 대형주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이 코웨이라는 종목을 보면 대주주 물량 나쁘지 않고요. 뭐 시총은 당연히 높고 뭐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요거죠. 뭐 니포트. 얘네들은 항상 니포트를 내놓고 주가를 떨군다라는 거죠. 지들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죠? 뭐 단기적 불확실성 대두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목표가는 11만원이다 라고 얘기는 해놓고서 주가는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왜? 모르는 개인들은 이런 니포트를 보고 주식을 사게끔 돼 있거든요. 대형주는 특히나. 얘네들이 괜찮대. 대부분 이런 거는 장기 투자래. 그러니까 사라고 해서 샀는데 시간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떨어지면 물어보면 그러죠.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않았냐. 장기 투자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죠. 자, 뭐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좀 빠진 그림도 있지만 뭐 일단은 뭐 계속 BTS를 CF에 대두하고 있고 BTS가 나와서 매출이 줄어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맥도날드인가도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뭐예요? 그 콜라하고 감자튀김하고 그 치킨 너겟을 뭐 BTS 세트라고 나와서 떠들어댔는데 그게 인도네시아랑 어디서는 품절이 나고 못 팔겠다. 아주 사람이 밀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 BTS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초기적으로 그런 애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라오던 흐름이 한 차례 하락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하락에서 중간값을 딱 대략적으로 그었을 때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바닥 찍고 고점 찍던 게 바닥 찍고 고점 찍고 나서 중간값에서 버텨주니까 다시 한번 상단을 찍어준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못 넘어서니까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쫙 그어보면 지금의 저점이죠. 저점 부근이에요. 그러면 75,000원을 기준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75,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75,000원을 깰 거냐 75,000원을 깬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이 밑에서 또 한번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 7만원이다. 그죠? 정말 많이 밀린다면 65,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어찌됐든 하방 압력에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장기평선이 원을 그리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캔들도 움직인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역배열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장기평선이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75,000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탈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즉 이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고 위에서 캔들을 버텨줄 거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쳐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캔들을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 번 더 눌러 놓고 위로 쳐 올릴 다시 잡아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뭐 월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요런 추세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죠? 요런 추세예요. 그럼 저점을 한번 낮췄다가 올려다 놓고 다시 낮추면서 저점을 한번 갱신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 저점 위로 올라왔죠. 그럼 저점을 다시 높인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요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올라오는 자리 7만원이죠. 요 자리 위로는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을 단계별로 올라간다 라는 관점을 그래야
주가가 고점은 낮아지더라도 저점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다? 한 차례의 수렴의 과정을 갖춰 놓고 주가는 뭐다?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 코웨이가 렌탈 사업을 꾸준하게 하는 부분, 뭐 다른 웅진 다른 데도 있지만 이래나 저래나 정수기는 꾸준하게 쓴다라는 거고, 뭐 앞으로 더 좋아지는 애들도 분명 나오겠죠. 근데 코웨이도 정수기만 뿐만 아니라 뭐 공기청정기 기타 등등의 렌탈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보면 지금의 하방 압력이 75,000원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7만원까지 눌러줄 거냐의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